자,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스피드 GTLP 레벨 2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래머와 독해와 청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했죠. 그죠? 이런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 앞부분에서 뭐 독해는 이런 거고 문법은 이런 거고 청취는 이런 거고 공부를 한 거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교재 내에 보시면요. 그 책 속의 책 형태로 실전 모의고사가 3회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얇게 책 속의 책 형태로 이렇게 모의고사가 3회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 모의고사 문제의 대다수는 우리가 앞에 이론 공부하면서 좀 풀어봤던 문제들이 대다수이긴 해요. 뭐 아닌 문제들도 있겠지만 근데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봄으로써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이 유형 정리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실전 연습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재를 그 두꺼운 교재 말고요. 그 책 속의 책 형태로 이렇게 3회분 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리스닝 하면서 약간 봤던 그 교재인데 펴 보시면 자, 제일 첫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가 나와 있죠? 예, 이게 딱 그 시험, 여러분 실전 시험, 실제 시험 유형입니다. 셀프 이렇게 GTLP 하면서 테스트 1. 우리가 오늘 풀어볼 테스트 1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이렇게 그래머 섹션이 먼저 나옵니다. 예, 여러분 방송에서 막 이렇게 디렉션 같은 거 줄 텐데 굳이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치?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번부터 한 페이지 넘기시고 두 페이지 넘기시면 이렇게 5쪽에 걸쳐가지고 26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먼저 좀 풀어보고 수강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예. 토탈 26문제고요. 약간 푸는데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출제 유형이 딱 고정이 되어 있었죠. 이걸 갖다가 문제 번호 밑에다가 이건 무슨 유형이야 라고 하나하나 마킹을 하면서 출제 유형을 적으면서 문법 문제는 푸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출제 유형이 몇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미리 써놓고 이 중에 뭘 묻고 있는 건지 쓰면서 좀 접근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동사, 아이고야 시제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가정법 있었죠? 잠깐만요. 시제가 있었고 가정법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 원형 문제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보기 중에 동사 원형 있으면 그냥 그 동사 원형을 답으로 골라줘라 라는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부정사와 동명사 to 부정사와 동명사 고르는 문제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문제 있었고요. 관계사 문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연결사 문제 있었습니다. 그쵸? 해가지고 원래는 조동사랑 동사 원형이 한 덩어리였으니까 작게는 6가지, 좀 크게는 7가지 이 출제 포인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그 문법 문제 풀 때 문제마다 문제 포인트 잡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듣고 제 말대로 풀리는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기를 보았을 때
지텔프 문법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보기를 보았을 때 요 보기 자체가 하나하나가 모두 동사잖아요. 보기가 싹 다 이제 그 동사의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시제 문제나 가정법 문제나 동사 원형 문제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얘는 지금 to 동사도 들어가 있고 ing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기 중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요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 문제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가 모두 동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시제 문제나 가정법 문제나 동사 원형 이렇게 셋 중에 한 개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만 보셔도요. 시제 문제나 가정법 문제나 아니면 동사 원형 문제 셋 중에 한 개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언제 동사 원형 문제죠? 언제 동사 원형 문제죠? that, 주어, 빈칸 유형일 때. 빈칸 앞에를 봤을 때 that, 주어, 그 다음에 빈칸 유형일 때. 아, 이땐 동사 원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죠. 그죠? 자, 언제 가정법이냐면은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에 if가 들어있을 때. if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요 속에 만약에 if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정법 문제예요. 그거는 가정법 문제입니다.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푸시면 돼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가 모두 동사로 이렇게 꾸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지 확인하시고 둘 다 아니라면 시제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시제 유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제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은 일단 ing만 먼저 남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시제 문제는 일단 ing만 남기라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은 지금은 ing가 들어가 있는 게 10번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4번의 정답은 10번이다 라고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시제 문제라고 적어놓고서는 ing 위주로 골라주시면은 정답이 금방금방 나오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지텔프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보기가 모두 동사로 꾸려져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된 것인지 판단을 한다 까지가 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기 중에 이렇게 ing하고 to 부정사가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정답이에요. 이 to 동사랑 ing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한 개만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찍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부정사랑 동명사 문제는 어디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된다 그랬죠. 뒤에 to 부정사를 답으로 골라주는 동사들이 있겠고 뒤에 ing를 답으로 골라주는 동사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암기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recommend 같은 경우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recommend가 들어가 있으면은 뒤에 ing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ing가 정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고르는 문제다라고 적으면서 앞에를 보고 ing가 정답이겠네 라고 골라주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네, 조동사 문제는요. 잠깐 내려볼까요? 아이고, 잠깐 내려볼게요. 제가 내려보시면 조동사 문제는 그냥 보기에 조동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올 때가 됐는데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보기에 이렇게 조동사만 들어가 있죠. 이러면 그냥 조동사 문제예요. 조동사 문제는 뭐가 필수더라? 해석이죠. 해석을 해가지고 문맥에 적절한 조동사를 골라주면 되겠더라 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문제도요. 보기를 보는 순간 이게 관계사 문제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유형인데 24번 유형인데 보시면은 보기 제일 앞쪽에 이 자리 있죠. 이렇게 보기 제일 앞쪽에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관계사 문제예요. 오케이? 약간 관계사도 앞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를 통해서 답을 빨리빨리 특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유형이 이제 연결사 문제였는데 연결사 문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들이 연결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들이 연결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결사도 앞뒷 문장의 어떤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해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연결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문제 밑에다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쓴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복기를 시켜서 상기를 시켜서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그 공식 그대로 이제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가지고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나는 안 풀었는데 쌤 풀란 얘기 없잖아요. 전 아직 안 풀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뭐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50점 이하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50점 이하면은 거의 리스닝을 그냥 놓고 가게 되거든요. 리스닝. 그러니까 리스닝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까지 내가 문법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쪼들리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풀라고 시켜봤을 때 원래는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건데 보통 30분. 약간 버벅거린 학생들은 한 40분. 요 정도 시간을 주면은 되게 충분히 많은 고민들을 다 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넉넉하게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직 안 푸셨다면 한 30분, 넉넉하게 잡으면 40분까지 잡아놓고 한번 푼 다음에 아직 안 푸셨다면 시간을 잡아놓고 쭉 푼 다음에 별로 촉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제지? 이거는 무슨 문제지? 이게 답이지? 무슨 문제지? 답이지? 라고 설명해드린 설명 해설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푸신 분들은 꼭 풀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이론 공부하면서 한 번씩 약간 접해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봤던 문제인데 좀 금방 풀리네 라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이론 공부할 때 약간 연습 문제로 한 번씩 접했던 문제들이라 그래요.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풀었으니까 뭐 요거는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런 보기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모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동사 원형 문제거나 가정법 문제거나 시제 문제거나 셋 중에 한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동사 원형 아니죠? 대주어 빈칸 아니니까 가정법 문제도 아니죠. 왜? 이게 지금 if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예요? 시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2번 밑에다가 이거는 시제 문제야 라고 써놓고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 시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ing를 남겨놓고 푸는 것이었어요. 그쵸? ing를 남겨놓고 푸시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남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시제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bean이 들어가면서 되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시제 문제에 bea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슨 시제라 그랬죠? 완료 시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시제가 되기 때문에 문장 속의 선 표현, 대표적으로 for이나 since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제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장 끝에 보시면 이렇게 빈칸 뒤에 보시면 for 20 years now 라고 해가지고 for 이라는 선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선 표현을 지금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완료 시제인 been, D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시제 문제죠. 그죠? 우리가 시제를 거의 요 수업 극 초반에 공부했던 터라 여러분이 그 시제 이야기가 뭐더라 약간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단순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점시제예요. 빈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선시제가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for이나 뭐뭐 동안, since,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빈을 포함하고 있는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찍어 주어야 한다. 이게 시제 문제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내용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밑에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싹 다 동사죠. 다 이제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동사 원형이나 가정법이나 시제 셋 중에 한 개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보시면 가운데 if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셋 중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정법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가정법이라고 써두시고요. 가정법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if 주어 과거동사란 말이에요. if 주어 과거동사란 말이야. 이거는 가정법 과거 시제죠. 그죠? 그럼 뒤에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이렇게 깔아줘야 됩니다.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자리이니까 지금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면은 정답 D번 여기 맞겠네요. 가정법 공식이라는 게 if 주어 h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공식이었죠. 그쵸?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if 주어 과거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 공식이니까 이 뒤엔 누가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얘가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겠죠. C번으로 고르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됐죠? 전형적인 가정법 케이스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GTF는요.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보기와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음, 4번 문제는 했고요. 그치?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자 밑에 보기를 보시니까 어렵지 않게 연결사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연결사는 누가 필요한 되게 핵심적인 유형이었어요? 해석. 해석이 필요한 좀 핵심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연결사 공부하면서 잠깐 봤던 유형이긴 한데, 봤던 지문이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봅시다. 앞에 보시면은. 자, 김씨의 레스토랑이 어떤 결심을 했죠? Provide free lunch.
공짜 점심을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제공을 하겠다고 누구한테요? Impoverished citizens. 약간 죄송합니다. 그 빈곤한 도시민들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이 상태에서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미성년자들도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50%의 디스카운트를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공짜 점심, 뒤에는 지금 디스카운트, 할인, 뭔가 이제 그 도시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앞뒤가 약간 문맥이 유사한 약간 이런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Instead는 그 대신입니다. 한국어로 적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해당 사항 없고요. Regard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앞뒤가 역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내가 아침에 엄청 서둘렀어.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각했을 거야. 이럴 때 쓴 게 otherwise거든요. 아니고요. Moreover, 게다가. 그치? 야, 공짜 점심을 준대. 게다가 할인도 해준대. 이게 적절하니까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연결사가 나와 있으면 누가 필수이다? 해석이 필수이다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가 모두 동사예요. 그럼 셋 중에 뭐라 그랬죠?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기가 모두 동사이면 셋 중에 뭐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다? 동사 원형, 가정법, 시제, 이 세 가지더라. 오케이? 이 문장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예요? 동사 원형 아니죠? if 없으니까 가정법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시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우리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다? 동사 ing만 남기는 거였는데 ing가 C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ing 동그라미 해주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밑에 보기를 봤더니 또 다 동사 투성이에요. 그럼 동사 원형, 아니면 가정법, 아니면 시제 셋 중에 한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 if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식이에요. if, 주어, had, pp죠? not 같은 것들은 그냥 무시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f, 주어, had, pp니까 뒤엔 뭐가 들어간다? 주어, 우슈쿠마, have, pp가 들어간다 그랬죠. 보시면 우슈쿠마, have, pp니까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요. if가 들어가 있네. 요거는 가정법 문제겠다. 그렇다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내야지. 요 프로세스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8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지금 보기를 통해서 이게 무슨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여기 ing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둘 중에 한 가지만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보시면은 to 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빈칸 뒷편이 아니라 빈칸 앞편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죠. 빈칸 바로 앞에 명사가 있다면 빈칸엔 무조건 누가 정답이다? to 부정사가 정답이다. 빈칸 앞에 동사가 있다면 이게 to 부정사 계열인지 동명사 계열인지
암기 가지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빈칸 바로 앞에 명사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누가 정답이다? to 부정사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봤죠? 모두 동사죠. 근데 동사원형 아니죠? 가정법도 아니죠? 그럼 무슨 문제다? 시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엔 약간 좀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동사야. 동사원형 가정법 시제. that 주어 빈칸 아니니까. that 주어 빈칸 아니니까 동사원형 아니고. if 없으니까 가정법 아니고. 그렇다면 남는 건 시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거 금방 입에 붙습니다. 오케이? 한 지금 모의고사 3회 정도를 풀 텐데 이 3회 내내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잖아요. 입에 금방 붙어요. 오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제 문제니까 일단 그냥 ing를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ing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A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할만하죠? 넘어가서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보기를 봤더니 to 동사하고 동사 ing 이 부정사랑 동명사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겠더라. 오케이? 이렇게 to be ing, having pp 이렇게 조금 어렵게 생긴 형태들은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더하기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원형 더하기 ing, 동사 원형 더하기 ing 딱 단정하게 생긴 이 두 가지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답으로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to 부정사인지 ing인지 구분해라 라는 문제니까 어디를 볼 거예요? 바로 앞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번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빈출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to 부정사인가요? 아니면 ing인가요? ing가 정답으로 잡히는 동사라고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해가지고 정답이 meeting, C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괜찮죠? 넘어가서요. 11번. 자, 보기가 모두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이나 가정법이나 시제예요. 됐죠? 근데 빈칸을 봤더니 that, 주어,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누가 정답이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 정답이겠더라 하니까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니고 얘가 정답이겠네요. 얘도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동사 원형은 아니잖아요. 됐어요? 보기 중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거의 다 얘가 정답입니다. 다시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이 있으면 거의 다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쌤 그냥 보기 중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은 그거 답으로 찍어라. 이거는 저는 조금 불안해요. 라고 이제 느낀 학생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디까지 좀 확인해 달라고요? that, 주어, 빈칸까지 확인을 해주면은 그냥 안전하게 동사 원형을 답으로 골라줄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문제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풀 수 있죠? 넘어가서요. 마찬가지로 to 부정사하고 ing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답이 아니겠고 둘 중에 한 개를 답으로 골라준다.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디를 본다? 앞에를 봤는데 동사 experience라는 애가 있네요.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되겠습니다.
쌤, experience 뒤에 ing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앞에서 그냥 암기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B번이 정답이겠죠. 풀만하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해볼게요. 반절 정도 했으니까. 네. 자, 보시면 13번. 네. 죄다 조동사 밭이죠. 그럼 이거는 조동사 문제가 되면서 자, 누가 필수가 된다? 해석이 필수가 된다. 됐죠? 그쵸? 전에 봤던 문장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산드라가 우리 have just pp면 방금 pp 했다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have just pp 형태면은 방금 pp 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드라가 방금 집을 떠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On her way to the office. office, 사무실에 출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더라. 됐죠? 그러니까 산드라가 방금 집을 떠났고 이렇게 사무실로 오고 있는 중이래. On the way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동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뒷문장 보시면 given이 들어가 있는데 given이 약간 고려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고려한다면. 뭘 고려하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지. 이 office가 어디까지? 집까지. 그러니까 이 office랑 집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given, 고려한다면.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얘가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올 거라고 지금 내가 확신을 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오는 게 조금 있다가 분명히 올 거란 이야기겠죠. should는 당연히. 약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지금 어울리지 않고요. may는 약간 문장에 힘을 주는 조동사라 그랬어요. 문장에 힘을 뺏는 조동사라 그랬어요. 뺏는 조동사라 그랬거든요. 아마도. 자신이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앞에 이제 고려한다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녀의 집과 오피스가 되게 가깝다라는 어떤 생각의 근거를 줬잖아요. 이럴 땐 may를 못 씁니다. 됐죠? will은요. 그냥 오겠지. 올 거야. 라는 그냥 나의 생각이잖아요. 야, 방금 출발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오겠네. 지금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겠네. 약간 이런 문맥인 거 알 수 있겠죠? 하니까 정답이 C번입니다. 그는 뭐뭐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C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근데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가지고 각 조동사의 뉘앙스상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골라주는 게 조동사 문제이다 보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무슨 유형인가요? 동사 원형 아니고 가정법 아니고 시제죠. ing 있나요? 두 개 있네요. 오케이? 두 개 있네요. 이러면 우리가 또 이제 국리를 좀 해줘야 돼요. 요거는 빈 없으니까 점시제예요. 단순 시제. 요거는 빈 있으니까 선시제예요. 완료 시제. 그럼 문장을 뒤지는 거죠. 빈칸 바로 뒤를 보시면은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라는 그 선 표현이 떠있기 때문에 C번이 아니라 D번이 정답이겠다. 풀 수 있죠? 아까 봤었던 그 for에 있으니까 빈이 들어가 있는 완료 시제를 고른다. 전혀 다를 게 없는 유형이죠.
그쵸? 시제 문제가 무려 6문제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습득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풀만한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5번 답이 보이시나요? that, 주어, 빈칸이죠. 누가 정답이다? 동사, 원형. 됐죠?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번인데 보시면 if가 있죠? 가정법입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네요. 뒤에 not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기나 본문에 들어가 있는 not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문제, 최소한 문법 문제 푸는 데는 전혀 하자가 안 생겨요. if, 주어, 과거 동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D번이 정답이겠네. 가정법 문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17번 문제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17번 문제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오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ask, a, to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이다. ask를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근데 얘를 지금은 능동태고요. 목적어를 빼면서 약간 수동태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be asked to 부정사가 되면서 소위 수동태라는 걸로 이제 그 바뀌면서 be asked to 동사. 약간 이렇게 정답으로 빠지는 약간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GTLF 문법에서는요. 수동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식의 수동태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모두 이제 능동태 베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if 있죠? 가정법이죠. if 주어 h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 B번이겠네요. 1초 컷. 넘어갈게요. 굳이 해석을 안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해석 가지고 낑낑 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아이고, 연결사 문제죠? 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석이 필수이겠더라.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본문이 별로 이렇게 좋은 본문이 아니어가지고요. 얘도 그냥 이렇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기본 이론 공부할 때도요. 요 지문은 좀 스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설계가 된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살짝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서 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문제예요? 동사 원형 아니고 가정법 아니고 시제 문제다. 6문제나 나오니까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ing가 하나밖에 없네. 정답 C번. 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풀리는 거는 그냥 쉽게 푸셔도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21번. 21번. 요거 여러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전형적인 시제 문제면서도요. 이게 시제 문제라는 거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지금 동사 원형 없고요. if 없으니까 가정법도 아니고요. 그럼 시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인 시제 문제면서 시제 문제 중에서 좀 그나마 좀 어려운,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런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일단 ing가 두 개나 있죠. 그럼 그냥 이게 정답 할 게 아니라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힌트를 찾을 때는, 시제에서 힌트를 찾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와요. 점시제냐 아니면 선시제냐. 얘는 빈이 없는 애고 얘는 빈이 있는 애예요. 만약에 문장에 for이나 since와 같은 이제 선 표현들이 있다면 빈이 들어가 있는 완료 시제를 답으로 골라줘야 한다 라는 게 우리가 몇 차례 풀어봤던 문제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보기를 보니까 빈이 들어가 있는 애가 지금 없어요. 그치? 우리 앞에 있는 두 문제는 좀 뭔가 이렇게 빈, 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둘 다 빈이 없기 때문에 점시제야 선시제야를 묻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것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이냐 과거이냐 미래이냐. 깨끗하게 지우할게요. 조금 더 이제 단순한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요거를 묻는 표현이 되는 건데, 포인트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쪽은 is라고 해가지고 현재죠. 그죠? is, am, are 이게 뭐예요? 그 비동사의 현재 시제니까. 근데 D번은 어떻습니까? will be죠.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이야 선이야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야 아니면 미래야 이걸 묻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인지 아니면 미래 시제인지 이거를 갖다가 힌트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쌤 앞에도 현재가 있고요. 뒤에도 현재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현재 시제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분명히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기본 이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when 주어 현재 시제면, when 주어 현재 시제면 이때는 will이 정답이 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when 주어 현재 시제면 빈칸에는 will 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시제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시제 공부한 지 꽤 돼가지고 약간 좀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표현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요거는요, 우리 이제 그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좀 실수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좀 이렇게 달아두셨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제가 어떻게 좀 답을 유추해 나갔는지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유형이죠? 22번 유형. 요거 요즘 GTLF에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최근 GTLF에는 옛날엔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었는데 최근 GTLF에서는 이제 좀 배제가 된 유형이에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옛날에 이런 게 좀 나왔었죠. 문장이 were이나 had나 should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이게 약간 가정법 if 생략 도치다. 말이 어렵죠. 이걸 갖다가 가정법 if 생략
도치 구문이다 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좀 불리던 포인트가 옛날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걸 갖다가 되게 열심히 가르쳤었어요. 얘들아, were, had, should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가정법, if 생략, 도치 구문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가르쳤었죠. 자, 앞에다가 if를 살려. 그 다음에 이 were이나 had나 should를 주어 뒷자리로 보내.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If he had not peeled 이런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were, had, should로 시작하는 보기가 있다면 앞에다가 if를 살리면서 had를 주어 바로 뒷자리로 보내. 그러면 if he had not peeled 라는 표현이 되면서 가정법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if 주어 h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니까 정답이 C번으로 빠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주텔프가 약간 한 번쯤 그 변화의 시기를 좀 거쳤다. 되게 문제가 쉬워지는, 안 그래도 쉬웠는데 조금 더 좀 이렇게 간결하고 단정해지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개정의 시기를 겪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제가 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모르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뭐 시간 들여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하신다면 뭐 충분히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도 점수가 안 올라요. 이거를 백날 공부해도 아니 문제가 나와야 맞추지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맞출 기회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공부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 때도 그냥 넘어갔었고요. 23번 보겠습니다. that, 주어, 빈칸이죠? 동사, 원형. 넘어갈게요. 간단한 건 간단하게. 자, 관계사 문제죠? 네. 자, 관계사 문제면 일단 빈칸 앞에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컴마가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컴마 때문에 누가 제거가 돼요? 대시 제거가 돼요. 될 앞에 컴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포인트에서 얘가 1차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명사를 보시면요. 이제 버스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what은 앞에 명사 있으면 안 되고요. whom은 앞에 사람인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which는 사람이 아닌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앞에 버스가 있죠. 누가 정답이겠어요? 당연히 D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풀만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자, 25번 보겠습니다. 뭐 조동사 문제네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얘가 스텔라가 지금 medical leave of absence라고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학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아파가지고요. 그치? 뒷문장 보시면은 나 걔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check on her. 얘가 좀 잘 지내고 있는지 약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보고는 싶어. 하지만 나는 좀 이렇게 겁이 났다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났어요? 스텔라가 feel uncomfortable with my visit. 내 방문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까 봐. 그냥 질에 좀 이렇게 겁이 났던 거죠. 그죠? 스텔라가 좀 이렇게 너를 불편해할 거야 라는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나의 단순한 추측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럴까 봐. 아마도 그럴까 봐. 정답은 메이 계통이 맞겠죠. 그죠? 한 가지 더. 빈칸 앞에
과거 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문제를 풀 때 빈칸 앞에 과거 동사 있잖아요. 쓸게요. 자, 조동사를 문제를 푸는데 빈칸 앞에 과거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소위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지고 풀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해석을 안 하더라도 앞에 was라는 이 과거 동사가 있잖아요. 이 뒤에는 약간 과거형,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슈쿠마가 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해석을 안 하더라도요. 이거는 비번만 답이 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둘 다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랑 만약에 앞에 과거 동사가 있다면 우슈쿠마만 정답이 될 수 있다. 둘 다 접해보시길 바래요. 마지막 26번 보시면은 가정법 문제죠. 가정법. If he could가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if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if 주어 과거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니까 우슈쿠마 동사 원형 A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이구 우리 모의고사가 이렇게 3편이 들어가거든요. 3편. 들어가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인 타스트 1의 문법편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listening 섹션 나오죠? 그쵸?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와 본인의 청취 실력이보다 경험이죠. 내가 청취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해봤다면 어디까지 해봤는지, 혹시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면 저한테 그 Q&A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려고 수업 듣는 거니까. 어이구. 어쨌든 본인의 목표 점수와 어떤 경험 및 실력을 통해서 청취는 할지 말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거라면은 몇 파트까지 갈 것인가? 파트 1만 풀 것인가? 파트 1은 그냥 푸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3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빨리빨리 좀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나 그냥 청취 안 할 거야. 보니까 내가 할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더라 라고 하신다면 바로 독해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한번 넘겨볼까요? 리스닝 나오면은 파트 1, 파트 2, 다음 페이지 파트 3, 파트 4. 그 다음에 이제 reading and vocabulary section 해가지고 이제 reading 섹션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걸 제가 이제 독해는 이걸 시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법만 풀어서는 약간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네. 내가 문법에서 한 30점, 35점을 따더라도 거의 다 맞으면 30, 35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한 43점을 따야 돼. 내가 48점을 따야 돼. 내가 53점을 따야 돼. 그럼 리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냥 찍는 거 이상으로 약간 좀 풀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리딩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 이론 공부했을 때 봤던 지문이랑 지금 똑같은 지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리딩의 파트 1을 보세요. Nightingale, 우리 봤던 지문이죠. 파트 2를 보세요. Lack of sleep causes Alzheimer's disease. 봤던 지문이죠. 잠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세 번째 질문 보시면 Great Dane 해가지고 그 거대한 강아지, 거대한 개 봤던 질문이죠. 네 번째 질문 보시면 Part 4 그 안나벨리가 켄싱턴한테 그때 그 저것 때문이었죠. Fridge, 냉장고 때문이었죠. 그게 약간 좀 컴플레인을 보내는 이거 봤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리딩을 좀 다뤄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이론 공부하면서 봤던 질문들이 거의 다 지금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테스트 1의 독해는 이미 했던 걸 다시 한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뒤에 보시면 테스트 2가 있거든요. 테스트 2의 다시 한번 문법, 청취, 독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다음 수업 시간에는 테스트 2의 문법 여기 같이 좀 이렇게 풀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여러분은요. 좀 시간을 제가 가지고 한 개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1시간 반 동안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3개 합쳐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다 봤던 지문이라 굳이 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테스트의 문법 이거 26문항 미리 푼 다음에 다음 수업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서 뵐게요.